지금부터는 본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5대 쟁점은요.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느냐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쟁점과 겹치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가늠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자, 이 쟁점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궁금하죠.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거냐, 잘 됐다는 거냐.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비상계엄이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뒤에 문장부터 한번 보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이거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기각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인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뭐죠? 적극적 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 행위라는 건 뭐죠? 다시 위로 올라가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인용을 하겠다. 예. 인용이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장 구조상으로는 얘기할 때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걸 내포하지 않는다면 예. 뒤에 행위에 있어서의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허. 물론 정확하게 이것이 잘못됐다. 내란의 어떤 정당성은 막 뭐 규정하고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라는 건 증거가 있으면 인용한다는 것이고 그 증거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동의하는 해석이고요. 기본적으로 왜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냐면 내란죄가 쟁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부수적으로 공모했는지 여부의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선우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초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계엄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없었다면요. 오늘 이 이유에 어떻게 적혀 있었어야 되냐면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거기에 따라서 뭐 공모했다거나 하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하. 불법이라는 게 전제된 하에서 이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는 최소한 이걸 엄호하거나 공모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묵인 방조했다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그 증거는 최소한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하나의 단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초를 보여줬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서 김 전 대변인과 이재현 의원님의 말씀도 좀 추가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김 전 대변인.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그 판결문에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청구인 측, 국회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덕수 당시 총리가 역할을 했느냐,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증거를 볼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헌법재판관들께서 그 일치된 의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 의원님. 저도 비슷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이라는 말을 넣지는 않았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 절차적 정당성을 그러니까 한덕수 이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 총리는 잘못이 없었다. 예. 거의 가담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위법적으로. 이전 그런 생각이 의원님 듭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쟁점이 항상 우리가 그 정리할 때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 비상계엄 선포였거든요.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느냐, 적법했느냐, 요건을 갖췄느냐. 근데 여기 계신 네 분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계엄 선포 합법 여부도
위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실 포고령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보면은 그거는 위헌 위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요소가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탄핵 절차에 있어서 그 중대성과 그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금 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를 지금 이거 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비춰져 보입니다. 이종우 평론. 여기 한 가지만 덧붙이죠. 사실은 이 문구를 갖고 해석을 하려는 어떤 적극적 의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주어와 전제와 그다음에 동사까지 수어까지 연결을 시킨 겁니다. 예. 해석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결정문도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말고 결정문도 나왔는데 결정문이 이 상황을 그대로 가더라고요. 이를테면 보도자료는 결정문 상황을 조금 더 축약해서 알기 쉽게 그냥 요건만 딱 요점만 얘기한 거라면 결정문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네 사람이 다 합의한 대로 이건 내란 행위라고 거의 지금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정문에서 어느 정도는 그게 나왔어야 돼요. 예. 하지만 결정문까지 똑같다는 건 첫 번째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결정문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두 사람이 제외되어 있다. 두 사람은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각한 사람들은 이 모든 어떤 본안을 그렇습니다.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이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건 이미 확정된 거야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구가 그 결정문 문구라는 거는 밝혀드리고요.